블록체인 쉽게 알기 쫄지마 블록체인!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리학 박사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예, 29번째 시간. 쫄불 29번째예요. 쫄불 네. 물세 왔다 갔다 하다 왔다 보니까 갔다 헷갈려. 하고, 이제 어느 편 찍는지. 네, 그리고 내용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서로 헷갈리고 해서. 아니, 네. 쫄불 수준이 너무 많이 네, 높아져가지고 네. 제가 따라하기 힘들어요. 할 걸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아, 그래요?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을 이제 설명해야 돼서 쉽지 않습니다. 더 할 게 있나요? 저희가 같이 연구하면서 계속 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하죠? 예, 29번째 시간. 오늘은 예. 제가 어떤 또 재밌는 주제를 하나 네. 가져왔습니다. 우리 얘기할 때 이미 몇 번 나왔었는데 덱스. 네, Decentralized Exchange. 네. 덱스에 대해서 사실 덱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기도 하고 사실 거래소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해야 돼서 기존 거래소들을 보면 뭐 해킹 났다더니 그렇죠. 뭐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네. 뭐 벌칙 계좌도 있고 네네네. 뭐 어떻게 그 어떤 증권 거래소 시스템보다 형격이 떨어진다. 그렇죠. 뭐냐 네네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네. 간단히는 일단 덱스가 무엇인가? 요거는 저희가 스티밋에 있는 어느 분 글인가요? 코인콜의 골든맨이라는 분의 골든맨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골든맨님 고맙습니다. 이 분의 포스트를 가져왔고 일단 덱스가 무엇인가 먼저 읽어드리면 Decentralized Exchange 말 그대로 분산화된 거래소, 정확히 분산화된 교환소 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 거래소의 횡포와 단점으로부터 탄생하였죠. 근데 그럼 아까 기존 거래소의 횡포와 단점이 뭐냐? 사실 뭐 기존 거래소가 꼭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 전에 기본적으로 기존 거래소들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이유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암호화폐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물론 한국 돈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소위 말하는 수입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한국 돈, 미국인 같은 경우는 달러, 혹은 각 나라의 자국 화폐를 가지고 있게 됐죠. 그 화폐가 있었어야만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든 사거나 거래를 하려면 암호화폐를 처음에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 가치의 수단인 그 나라의 화폐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소가 필요한 거죠. 왜냐면 제가 한국 돈을 가지고 이세리움이든 아니면 비트코인이든 사려면 뭐 아이콘이든 이런 거 이더리움을 이세리움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걸 사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저 한국 화폐가 필요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 한국 화폐를 가지고 암호화폐를 산 다음에 다시 교환하거나 거래하거나 할 때 모든 거를 그 거래소를 통해서만 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뭐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스팀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이더리움도 가지고 있고 아이콘도 가지고 있고 이미 암호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어요. 몇만 불 정도. 그러면 굳이 달러나 원화 같은 피앗머니라고 하는 원래 돈으로 바꾸지 않고도 암호화폐끼리도 충분히 거래하거나 교환할 수가 있는 거죠. 거래하고 교환할 수 있는데 수수료를 왜 그랬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하고 교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비율만 정해지게 되면 이 중앙화된 거래소에 수수료를 떼는 걸 거치지 않더라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덱스에서는 코인의 모든 입출금을 블록체인에서만 이루어지게 되고 거래소가 제공하는 토큰화된 내부 지갑이 아닌 블록체인상에서 직접 접속하는 개인 지갑에서 바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거래소 지원합니다. 없이도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거래소가 너무 횡포를 부린다기보다는 거래소는 그걸 하기 위해서 중앙 서버를 두고 그 거래에 대한 검증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돈을 많이 써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블록체인상에서 직접 접속하는 개인 지갑으로 바로 거래를 한다면 수수료 부분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덱스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중간에 뭐 입출금을 고의로 막거나 이런 장난을 칠 수 없고 블록체인상에서 보안에 직접적으로 의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존 거래소에 위탁함으로써 사실 서버 해킹이 됐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벌칙 계좌로 해서 한 계좌로 돈을 넣었더니 그 계좌를 다시 나눠서 계좌로 넣는 과정에서 뭐 오류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그 관리자가 어떤 돈을 가져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그다음 개인정보에 대한 실제로 서버가 유출돼서 뭐 일본에서 램이 뭐 5천억 원어치가 수천억 원어치 털린 일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갑만 잘 간수하면 되는 덱스가 꼭 필요하고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훨씬 이제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권 밀실에서만 이루어지던 금융경제를 대중들이 이렇게 자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꿔준 것처럼 덱스도 기준 거래소에서 수수료를 주고받고만 해야 되는 닫힌 거래에서 넓은 초원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거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초원. 요소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쿨의 초원이 덱스가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덱스가 지금까지 발전이 됐느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덱스가 대중화되지 않았다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스마트 컨트랙을 사용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개인이나 단체 간에서 합의대응 비율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긴 하지만 그것도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하는 소위 말하는 뭐 ERC20 토큰들까지끼리만 교환할 수 있지 다른 코인이나 이런 것과는 직접적으로 교환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더리움 울타리 안에서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 이더리움끼리 교환할 때도 저기 그 가스비가 드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ERC20 토큰과 이더리움 간에 교환할 때 가스비가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요소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너무 깊이 들어가서 좀 그거긴 한데 이걸 이제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론적으로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의 코인과 토큰을 손쉽게 교환하려면 이 덱스가 그렇게 만드는 것을 이제 가장 중요한 구현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근간이 되는 기술은 아토믹 스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토믹 스왑. 복잡해지죠. 그래서 아토믹 스왑은 저희가 다음 시간으로 빼서. 근데 덱스를 추가로 또 저기 뭐 궁금한 부분이 덱스를 시도하는 회사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회사들이 잘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덱스를 시도하는 회사들을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특히 플랫폼 코인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본인들 위해서 다양한 덱이 올라오고 이렇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 토큰의 활용성과 범용성을 높여야 되는 요런 데들이 실제 직접 그 덱스를 통해서 교환하려는 걸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덱스를 실제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뭐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곳이 여기 바터덱스. 라는 곳이 바터 치는 거네. 아토믹 스왑을 이용해서 현재까지는 최초로 그리고 가장 앞선 덱스의 형태로 평가를 받고 있다. 카이보 이런 데들은 어때요? 네, 그런 데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일정 부분의 덱스의 기능을 만들어내는 거를 지금 앞으로 더 크게 키워나가겠다 목표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덱스는 지금까지는 나와 있진 않고 이론적으로는 인큐베이팅 단계다. 그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코인이나 이런 데서 덱스에 참여해서 실제로 이용자들이 더 편하게 수수료를 갖지 않고 내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18년 크립토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덱스가 되지 않겠냐라는 상황까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도 표현을 썼지만 기존 거래소의 횡포와 단점이 뭐 대중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뭐 혁신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너무 자극적인 단어를 쓴 거 아닌가? 이거는 저희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요 아까 골드맨님 골든맨님이 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한번 읽어드리면 전 세계에 있는 기축통화가 블록체인상에 올라가게 되거나 각 국가의 화폐들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는 시점이 되면 그때는 진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나 달러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직접 덱스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럼 빨리 그 피에트 보다 좀 더 뛰어난 편의성을 가진 어떤 그 크립토가 나와서 크립토 그것만 갖고 있으면 크립토끼리는 뭐 환전이나 환율이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니까 거래의 비용이 덜 발생하니까 맞습니다. 진정한 뭔가 크립토 세상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덱스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여기 결론을 잘 지어줬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 상호명은 저희가 말하는 상호명의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의미적으로 보시면 한국 돈과 비트코인의 관계는 업비트와 요 서비스가 무조건 제일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바터덱스 요 느낌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원화가 그 대한민국에서 기축통화이지만 결국 비트코인이 전 세계로 탈중앙화된 어떤 가능성을 가진 이 화폐로 등장한 것처럼 업비트가 아주 좋은 서비스지만 중앙화된 거래소라고 하면 바터덱스라고 하는 뭐 덱스를 상징할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는 결국 탈중앙화된 형태로 암호화폐 거래도 국가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수수료 없이 이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덱스가 중요하고 거래소가 결국은 덱스의 형태로 앞으로 발전될 것이다. 진보할 것이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